걸음이 자꾸 빨라집니다. 찬바람에 어깨는 잔뜩 움츠려들고 속은 더 허해지는 계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이 뜨끈뜨끈한 어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예, 오뎅 좀 잡고. 그 국물 한 그릇 주시오. 예, 국물 여기 잡고. 국물 한 그릇. 예. 아무것도 안 타고 예, 그래도 그냥 이거 마시기만 하는 거죠. 맛있습니다. 한 잔 사보세요. 이게 옛날 추억이 생각납니다. 예. 이게 참 배고파도 들어오고 예. 술 생각나도 들어오고 맞습니다. 친구하고 얘기 나누라고 들어오고 그죠? 예. 술도 오뎅 아닙니까? 어묵 하면은 예. 이게 일본 음식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을 텐데 오뎅하고 어묵하고 어떻게 달라요? 오뎅하고 어묵하고 같은 겁니다. 그냥 오뎅은 일본 말인가? 오뎅이. 그렇지. 예, 오뎅이 일본 말이고 어묵이 우리 한국 말이죠. 그 알기가 좀 이게 지금 예예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뭘 그래 오뎅과 어묵의 차이. 어묵과 오뎅.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생선을 갈아 묵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어묵입니다. 하지만 오뎅이라는 이름에 더 익숙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일본 음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 흔하게 먹던 음식이면서도 정작 우리 음식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어묵을 오뎅이라고 불렀을까? 둘은 같은 음식일까? 정체가 모호한 이 음식은 과연 우리 밥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묵을 이야기하려면 부산에 가야 한다고들 합니다. 부산과 어묵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부산에선 시장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어묵입니다.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며 먹는 걸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시중에서 파는 어묵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즉석에서 만들어 기름에 튀겨내는 수제 어묵입니다. 부산에는 이런 수제 어묵 가게들이 꽤 많은데요. 기름에 금방 튀겨낸 고소한 어묵 냄새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다가 어묵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냄새로 찾아가쇼 이러더라고. 여기서. 그래서 냄새 맡으니까 기름 냄새가 나더라고. 아이고 지금 이렇게 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손이 말하자면 기술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오래되셨어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경력이 한 40년 넘었습니다. 40년? 예, 예. 네, 40년 고수의 솜씨 한번 볼까요? 요즘은 이렇게 김이나 다른 재료들을 함께 넣어 다양한 어묵을 만들곤 합니다. 좋았어요. 하여간 여기서 고기 잡으면은 생선 잡으면은 우선 실컷 이온다면서요? 예. 옛날에는 그 일부두라고 있었거든요. 제1부두? 지금 네. 제1부두에 저어서 생선은 갱년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갈아가지고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갈았어요? 거기서 이제 잡아가 갱년 끝나고 나면 씻고 전부 다 자유시장에서 이제 갈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무슨 생선입니까? 오미살, 조기, 조기, 참조기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살, 서대, 하모 저런 거를까? 서대, 하모? 예, 저런 거를까 그것만 했거든요. 하모 같은 건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샀지. 장어인데. 지금은 비싸지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쌌습니다. 쌌구나. 예. 요거랑. 옆에서 보니 쉽게 하시길래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는데요. 한쪽으로만 예, 말가 이렇게 도와줘야 돼. 우호,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휴 잘못해. 이렇게 내놓고 김을 한 장. 응? 들어 내뿔고 넣고 어디 갔어 이거? 이걸 하나 넣고 예, 예. 이걸 조금 넣더라.
예, 그거 살 발라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말아서. 이거를 같이 지어야 돼. 같이 딱 지워. 자, 하나 이건 내 거야. 내가 먹어야지. 잘안 돼. 되게 찰지거든. 40년이 넘은 노하우를 내가 어떻게 예, 그걸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배? 이게 제가 만든 어묵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맛은 어떨까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간이 다 돼 있네. 예, 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도시락에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도시락 반찬을. 도시락 반찬, 애들 도시락 반찬. 예, 예. 아주 고급 도시락 반찬. 도시락 반찬 많이 먹어봤어요? 예, 많이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 해줬어요? 예, 예. 사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다닌 기억은 별로 없답니다. 13살부터 어묵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땐 참 서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빠가야로를 그 진짜 많이 합니다. 잘 못하면 또 가면 빠가야로 해서 뭐. 근데 아버지 그런 서름 받으시면서도 왜 배우려고 그러셨어요? 아, 그때는 공부를 안 하니까네. 이기라도 이제 배워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 그래가 남의 나라 사람에게 욕을 먹으며 기술을 배워야 했던 참혹한 기억.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부터입니다. 처음 공장을 세우고 어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신문에 요리법이 소개될 만큼 어묵은 대중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해방 후 부산에 한국인이 세운 공장들이 들어서고 어묵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주어졌지만 전영필 씨의 아픈 기억처럼 일본이 남긴 흔적은 한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보리도 많이 심으나네. 아이고 우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예. 이거는 형님 밑에. 여기 밑에 내채. 이 집에서 우리가 다 컸어요. 방 한 개에 7, 8명씩 잤으니까네. 12형제가 여기 그래.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 잔칫날이 따로 없습니다. 가족이 모일 때면 미리 생선살을 갈아 전분과 소금을 섞어 어묵 반죽을 만들어 오신답니다. 이 어묵 반죽을 연육이라고 합니다. 연육을 긴 막대기에 돌돌 말아 붙여 구운 어묵을 만들 거라. 이게 요령이 조금씩 생긴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다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이걸 방 청소하고 설거지 하는 걸 어머는 항상 저 막내 보고 막내 빨리 와서 설거지해라 이러면 제가 사고요. 여동생은 많이 여동딸이라고 그랬어요. 귀하다고 네. 오빠들이 여동생인데 나무래고 뭐 때리고 하면은 그날은 밥 못 먹어. 귀한 여동생 대신 집안일 돕던 솜씨가 한껏 발휘됩니다. 예전에는 땅을 파고 그 안에 불을 피워 굽곤 했다죠. 명절 때면 어묵 굽느라 하루를 꼬박 보내기도 했답니다.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은 한국에 이거 엄청 많이 했지요. 어묵이 필수네 그죠? 그렇지. 어묵이 필수고 또 이 생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는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러면 저장할 데가 없어가 생선을. 그렇죠. 그 냉장고가 그때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묵으로 이제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웠기 때문에 맛은 담백하고 식감은 더 쫄깃쫄깃합니다. 완전 진짜 이거는 파는 거하고 틀린다. 어렸을 땐 이 어묵 구워 먹는 맛에 형님을 기다리기도 했다죠. 어묵이라 하면은 불째 우리 형님이 막 다들 머릿속에 제일 그 추억이 많이 남지. 명절 때하고 꼭 행사 때면은 막 몇 뭉치씩 가져오니까. 그날은 그냥 잔칫날이고. 그렇죠.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 없는 살림에 어묵 하나도
마음껏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누런 건 뭐예요? 콩비지예요, 이거. 콩비지? 네. 옛날에 그 고기가 좀 작을 때에 고기 대신으로 였는 거예요. 비지를요. 흔하지 않았으니까 생선이. 네, 흔하지 않을 때.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되게 싸죠, 그때는. 싼데 우리 또 시골 같은 데는 잘 못 사 먹어요. 싼데도. 네. 아들 봉수 씨에게 콩비지를 넣어 어묵을 만들어 먹던 시절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제사 때면 생선살 듬뿍 넣고 특별한 어묵을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모양도 예쁘고 신경 써서 만드는 찐 어묵입니다. 찐어묵을 만드네. 네, 이렇게 발에 딱 해가지고 쪄서 먹으면은 이제 좀 더 쫀득쫀득하거든요. 일반 그냥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요. 네. 아버지 옆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5년째. 실감나지 않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된답니다. 힘들게 배웠다는 말, 그 말 내한테 지금 해서 뭐 할까 이랬는데 가장은 참 힘든 거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계속 해야 되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힘들어도 그냥 성질대로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참으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휴일날 못 쉬시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런 게 많이 안타깝죠. 그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저희를 위해서 그러셨겠죠?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는 언제쯤 알게 됐어요? 저도 엄마가 되고 나니까. 엄마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이 펄펄 끓는 기름에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라도 아픈 줄 모르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겠죠? 네,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좀 일 좀 줄이래도 몸도 안 생각하고 자꾸 일만 하려니.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부모의 간절함이 콩비지 어묵 안에 담겨 있습니다. 콩비지가 양을 늘려주기도 하지만 맛은 더 고소해진다지요. 부족함을 채워준 지혜 덕분에 밥상은 늘 풍요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묵을 찌는 날은 귀한 외동딸이라도 손 놀릴 틈이 없었습니다. 명절이거나 제삿날이었기 때문이죠. 마당 한쪽에 일찌감치 솥단지가 걸리고 소고기와 물을 넣어 육수를 냅니다. 여기에 찐 어묵과 구운 어묵을 넣어 한 소끔 끓입니다. 찐 것이 더 많이 국물이 시원해요. 아, 국물 맛을 내는 네, 국물을 우러내는 데는 네. 어묵이 최고예요. 아. 생선살을 다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묵이 들어가면 국물이 더 감칠맛이 납니다. 제사상에 올리던 귀한 어묵탕국입니다. 여럿이 모이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엄두를 내곤 합니다. 만두 속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오늘은 가운데 속이 비어있는 구운 어묵이 만두피를 대신합니다. 그 안에 채워 넣기만 하면 되니 만두 빚는 것보다 오히려 수월합니다. 튀긴 거보다 이거를 구워갖고서는 뭐하니까 소골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하니까 더 담백하고 쫄깃거리고 맛이 더 있어요. 튀긴 거보다요. 손은 많이 가도 그죠? 네.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만두 속이나 잡채가 남았을 때 이렇게 구운 어묵을 이용하면
색다른 음식이 만들어지는데요. 기름에 튀겨도 되지만 찌면 맛이 더 담백합니다. 속에 넣은 재료도 그때그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잘라놓으면 모양도 참 예쁘죠. 예, 선임상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별미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어묵은 이렇게 매콤하게 볶아 먹는 게 제맛이죠. 기름 까물어 째매 불편하네. 언젠가처럼 콩비지 어묵이 상에 오르고 질리도록 먹던 취나물밥이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딱 안쪽에 입안에 들어오고요. 니는 이런 거 안 먹었잖아. 우리야 좋지? 네. 희끗해진 머리에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지만 어묵탕국 한 그릇에 뜨끈한 추억을 말아 먹으니 마음은 어느새 철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와, 아주 크다. 지나간 것들은 늘 그립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일수록 더 잊혀지지 않죠. 어묵은 그렇게 코끝 찡한 추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습니다. 전쟁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다가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죠. 값싼 생선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뼈와 내장까지 갈아서 어묵을 만들곤 했습니다. 불량식품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전쟁보다 더 혹독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경북 의령이 고향인 김학용 씨도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 눌러 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 어묵을 사러 오신다는데 제법 양이 많습니다. 네,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이거 종류로 다 말라크면 한 50종류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중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만 갖다 팔지 그냥 뭐 수제로 그냥 먹는 거는 잘 안 팔리지가 잘 안 가져갑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어묵은 이렇게 공장에서 만든 어묵이 대부분입니다. 김학용 씨도 한때 어묵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셨다는데요. 이곳이 처음 일을 시작했던 바로 그 공장터입니다. 여기가 공장입니다. 옛날부터 여기 수십 년을 한 공장입니다. 그런가요? 네. 부산에는 오래된 어묵 공장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어묵의 약 40% 정도가 이곳 부산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시설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죠. 어묵 종류도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요즘 부산에는 어묵을 종류별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곳까지 생겼다죠. 기름이 귀해 정어리 기름으로 어묵 만들던 때를 생각하면 꿈 같은 세월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최초로 부산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에 어묵 만드는 공장 식구들이지요. 그때가 1962년도인가 이래 되실 겁니다. 62년? 62년 때 아버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17살이었어요. 17살에 기술을 처음 배우신 거예요? 네. 와. 여기가 여기 그 당시에 학생복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뭐 그 당시 입을 옷도 없고 외불로 내려왔으니까 요래 입고 놀러 가면서 바로 학생복을 입고. 교복이 유일한 외출복이었던 17 소년에게 어묵은 옷이 되어주고 집이 되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할 인연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생시켜주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한 어묵 장사가 벌써 40년이 되었다죠. 겨울이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 싶은데요. 그래도 한자리에 오래 지켜온 덕분에 규모도 커지고 단골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저 아주머니들이 오뎅집이 이 집이 유명한 집이라고 다 아는데요. 아, 이거 추운데 이게 바람막이도 없는데 손이 한번 잡아요. 얼마나 아유 손이 오셨어. 앉아. 제가요? 아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뎅탕 끓이는 거. 오뎅탕이네. 예. 그냥 물만 넣고 끓이세요? 아니, 다시 물 조금 빼요. 먹으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날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 어묵탕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군요. 이 매콤한 맛은 무슨 맛이에요? 땡처럼 안 아, 그러니까 약간 매콤하고. 오뎅이 맛은 있어. 이게 몸을 닳구는 원동력이 되네요. 예, 땡처럼 하나 넣었거든요. 고생이 많으셨죠? 오뎅 고생은 좀 해도 뭐 애기 아빠만큼 하겠어요. 저야 뭐 해놓으면 팔기만 하고 이러니까. 여기 초량동으로 피난을 왔었어요 옛날에. 그 전에도 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정서로 제 고향이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먹는 게 기억도 안 나지만은 참 귀했던 시절인데. 맞아요. 살아나온 그 깨끗 이야기를 해보려고만 끝이 없지요. 끝이 한이 없고. 네. 그 순간에 참 맨주먹으로서 입이라도 살자 싶어서 내려온 것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갖다가 여기에 다 바치는 것 같아요. 네. 뜨끈한 국물을 한 대접 마시고 났더니 떠오르는 얼굴들이 참 많더군요. 친구 생각도 나고 또 애인,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생각도 나고 우리 애들 생각도 나고 와서 한 그릇씩 먹어라 이러고 싶어요. 최고입니다 겨울에는. 여러분은 어떤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르십니까? 이숙자 씨는 어묵만 보면 자식들 얼굴이 생생합니다. 시장에 나가기 전 서둘러 도시락 반찬을 만들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어묵은 참 요긴하게 쓰였답니다. 비싼 고기 반찬을 못 해줘도 어묵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죠. 계란값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진짜 부자들만 먹었는데 요즘은 이게 뭐 다양하게 다 여러 사람 다 먹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뭐 오뎅 반찬이라면 최고급이었잖아요. 이거 볶아가 도시락에 넣으면 최고로 좋았지. 어묵을 종류별로 골고루 썰어서 달걀 하나 풀어넣고 전을 부칩니다. 이 정도 반찬이면 도시락 열었을 때 자식들 어깨가 으쓱 했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땐 어묵에 고추장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도시락 반찬으로는 그만이었죠. 어묵 반찬 하나면 차갑게 식어버린 보리밥도 참 맛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자식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어묵탕을 끓이곤 했습니다. 육수를 만드시나 본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그냥 멸치하고 다심하고 파하고 땡초 조금 넣고 양파 좀 넣고 뭐 표고버섯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오늘 있으니까 2개 넣었고 뭐 여러 가지 넣겠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먹어요. 간단하지 않은데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뭐 맛이 멸치에서 우러나오고 다시마에서 우러나오고 국물 맛하고 어묵 맛하고 합치면 뭐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줬다가 또 다시 한번. 육수만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어묵탕은
다 만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국이나 탕을 끓일 땐 전분이 좀 적게 들어간 어묵을 사용하는 게 좋답니다. 그래야 오래 끓여도 퍼지지 않고 탱글탱글한 탄력이 유지된답니다. 드시기가 좀 물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 오뎅이 배고프면 오뎅 먹어요. 오뎅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러면 뭐 그냥 어떤 걸 뭐 그냥 금방 배고프면 없어지던데요. 맛있던데 우리는 오뎅을 잘 먹는 편이라 매일 만들면서 아무래도 하루에 한두 개는 먹어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어묵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워낙 다양했기 때문이랍니다. 어묵을 가늘게 채 썰어 넣고 잡채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묵과 채소 한두 가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잡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쫄깃한 어묵이 고기 묻지 않는 역할을 한답니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아 잡채가 먹고 싶을 때면 어묵부터 챙겨 놓으신답니다. 일을 마치고 이렇게 밥상에 앉으면 문득 옛날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 한 끼를 온전히 먹기 위해 얼마나 절박한 순간들을 견뎌왔는지 늘 잊지 않고 삽니다. 볶음보다 일면 맛있네요. 그죠? 깨반하지? 응, 마늘 다 들어간 거. 너무 이제 한 길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요. 네. 애들 다 키웠고. 내한테는 큰 의미라고 봐야지. 그 뭐 어떤 면에서요? 그 뭐 내가 평생에 먹고 살게끔 만들어준 의미죠. 한편으로는 좀 고맙기도 하네요. 고맙기도 하고 이게 내 연분이라 생각해야지. 연분? 연분보다 인연이지. 네, 참 고마운 인연입니다. 어느새 까맣게 잊혀진 과거가 돼버렸지만 가장 춥고 허기졌던 그 시간 속에 어묵이 있었습니다. 고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어묵은 가장 따뜻한 위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많은 게 달라졌죠. 저 뒤에 커다란 빌딩, 저게 바로 해운대입니다. 산 높은 빌딩들이 으리으리합니다. 이 부산도 참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는 옛날 그대인 것 같아요. 빌딩 숲 사이에 작은 항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해운대 옆에 자리 잡은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요즘도 어부들이 새벽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잡아온 생선이며 해산물을 파는 시장이 열리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안하고. 안하고? 어디쯤에서 잡혀요? 이 안하고는 요새는? 여 미포 앞바다. 미포 앞바다. 아, 이 첩도 샬리다 잃어버렸다 이거. 한참 샬린데. 아이고, 이 큼직한 녀석은 방어 아닙니까? 오늘 이거 한 마리 팔면 장사 다 하신 거네요. 알아. 여기 삼치도 있네. 삼치도 있는데 아구도 이렇게 맛있는. 어느 게 아구입니까? 요 아구.
이건 뭐예요? 그거? 예, 다리 있다고 달고기예요. 달고기. 예, 강어도 있고 예. 근데 지금 뭐 한 10군데밖에 이렇게 안 한 되는데. 10사람밖에 안 합니다. 새벽 사람이? 시장, 새벽 시장. 새벽 시장만. 예. 여기 11시, 6시부터 생겨가지고 11시 되면 금마칩니다. 왜 금마쳐요? 정부에서 물어주고 다른 장사들 지장 있잖아요. 백집에. 예.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이 잡아서 새벽에만 잠깐 파는 겁니다. 아하. 어떤 고기들이 어묵고기가 돼요? 고기마다 거의 다 되는데 이제 좀 어묵은 값이 좀 싸야 많이 팔리거든요. 생선값이? 예, 비싸면은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갈치 같은 거 옛날에는 아까 못지라고 빨간 고기 있죠, 무수라고. 작은 거 그게 많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삼치 같은 게 있는 게 좀 대량으로 많이 나는 고기를 많이 가져갑니다, 주로. 싸야지 된다는 거는 그만큼 더 맛이 없는 건 아닌가? 비싸니까 못 먹고 이렇게 잡고기들은 양이 많고 또 잘 안 먹으니까 그것을 갈아가지고 어묵을 만들면 맛도 더 좋고 또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대중화된 음식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갈아서 기름에 또 튀기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뭐 버릴 수 있는 고기를 갈아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죠, 옛날에. 보통 어묵을 만들 땐 조기 새끼인 깡치나 갈치 새끼인 풀치가 사용됩니다. 뱅어 해 먹는 거. 이거 맛있어. 이게 어째 한 마리 잡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지만 어촌 사람들에겐 모든 생선이 어묵 재료입니다. 이걸 내나 어묵 하잖아. 다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로 떠가지고. 좀 해가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병어와 삼치로 솜씨를 부려볼 모양인데요. 우선 생선살만 반란에 잘 다집니다. 색이 예쁜 채소를 골라 곱게 다진 다음 생선살과 잘 섞어줍니다. 후추? 예, 저는 생선 비린내 가말려고 후추 조금 넣고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양념을 한 다음 서로 잘 뭉칠 수 있도록 달걀을 넣어주고 예, 계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엔 전분을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이러면 한결 더 맛있지. 어수제비를 이렇게. 그렇게 안 가져도 돼? 저희들은 여기 바닷가 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수제비를 많이 만들어 먹어요. 어수제비? 네,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모양을 하려고. 네. 생선살을 다져서 만들었으니 어묵과 비슷하지만 이름은 어수제비입니다. 어수제비. 어수제비? 예. 이게 다 손수 한 겁니다. 수제. 손수. 예. 양념 다 들었네. 예. 국물은 생선을 만들었어도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예. 힘이 듭니다. 이 수제비는 못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묵의 시작 이렇게 보면 되나? 시작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묵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생선이 흔한 어촌 마을에선 이렇게 생선살을 다져서 만들어 먹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집어 먹기가 좋아 이게. 생선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빚어놓으니 어묵과 생김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대로 기름에 튀기면 시장에서 만들어 파는 수제 어묵 맛 그대로라는데요. 오늘은 육수에 한번 삶아낸 다음 다른 음식을 만드는데 넣으신답니다. 생선살이 듬뿍 들어갔으니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문어 한 마리가 산채로 솥에 들어앉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음식을 만드실 모양인데요. 새벽부터 바다로 나갔다 돌아와 장사까지 했으니 지친 몸에는 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미더는 아니 됐어. 봤었어요. 미더덕 넣고요. 피로를 풀어주는데 문어만큼 좋은 게 없다죠. 문어에 삶은 콩나물을 듬뿍 얹고 또 매콤하게 고추장 양념장을 넣어 버무리는군요. 여기에
아까 삶아 놓았던 생선 완자를 넣으신다는군요. 들깨가루하고 전분하고였습니다. 마지막엔 들깨가루와 전분 섞은 물을 넣어주면 걸쭉해지면서 고소한 들깨향이 매운맛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문어 해물찜. 문어 해물찜. 예, 여기도 어묵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것도 어묵이네. 예, 이게 어묵 저렇게 수제비 해먹듯이 해서 만들었어요. 같이 이렇게 해가 먹습니다. 하하. 이렇게 했습니다. 병어쌀로 만든 어묵에 문어까지 어촌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맛의 호사입니다. 아무리 생선이 흔해도 어렵게 잡은 귀한 것들을 함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쌀은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버리고. 보면은요? 예, 칼슘이 많다고 고소한 맛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묵을 하고 나면은 예. 아까워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먹어요. 뭘로요? 맛있어요. 기계로 안 쓰니까. 네, 도미를 뼈까지 곱게 다져 양념장을 만듭니다. 마늘과 매운 고추를 듬뿍 썰어 넣어서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라는군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많이 나. 이게 다 된 것 같아. 잡숴 보이소. 예. 간하고 맛을 안 봐요. 고소합니다. 맛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생선고기 사랑가 있으면은 이렇게 다대기 해가 그래 먹어요. 아, 싱싱할 때? 예. 죽으면 못 쓰거든요. 이런 거는. 오래된 건 안 돼요. 예. 이거를 먹으니까. 요즘은 횟집마다 특별 메뉴로 상에 올릴 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다죠. 이게 뼈다지기. 뼈다지기. 요거는요? 그거는 도미 생선 살로 한 겁니다. 어묵 해물찜부터 맛을 봤습니다. 옛 어른들이 만들어 드셨던 어묵은 어떤 맛일까? 이거는 그저 술 한 잔 있어야 되는데 옛날 음식을 이런 큰 빌딩집에서 이걸 먹는다는 게 희한한 일이에요. 예, 저희들도 진짜 추억이 새롭습니다. 맛을 보시다니. 안 들어가서 웰빙. 저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나요? 네. 말하자면 생선 살도 다지고 이렇게 네. 뼈도 다지고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 속에 맛의 정수가 그대로 들어있다 하는 허징된 음식이에요 이게. 참 선배 덕에 맛있는 거 먹어보네. 이렇게 우리 밥상에서 어묵의 흔적을 찾고 보니 일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생선살을 으깨는 조리법은 사실 한중일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국 진시황을 위해 만들었다는 어환이 어묵의 최초 기록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선시대 문헌에도 어묵과 비슷한 음식이 전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묵은 일본과 무엇이 다른 걸까? 내친 김에 일본까지 취재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일본 큐슈 지역에 위치한 후쿠오카 현입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예로부터 대외 교류의 관문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야나기바시 연합시장은 후쿠오카의 부엌이라고 불릴 만큼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이 가마보코 집인데요. 가마보코, 바로 어묵을 뜻하는 일본 말이죠. 만드는 방법은 어묵과 다를 게 없습니다. 대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가공식품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만드는데요. 아버지가 시작한 가게를 아들이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僕が来た時は僕がこれでしだして32、3年になるんですよ。だからその頃からこれは使ってますね。 구운 어묵을 만드는 방법도 비슷하죠.
그런데 처음에 일본의 어묵은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에 구워서 만들었답니다. 山から竹を取ってきてですね。で海じゃなくて、池や川の鯉にしろ船にしろ川魚、それを身だけ取って潰して、そしてこうつけていったんですね。でそれがこうなってこうつけていく。そして火を焚いてそこにこうして、でこれをよく見ると川の縁にずっと植わっとるようなそのガマの穂っていう、そのガマの穂にそっくりだなということでガマボコ、カマボコというふうになったというような話を聞いてます。 일본은 오랫동안 육식을 금해왔는데 17, 18세기 무렵부터 고기 대신 생선을 구워 먹는 게 어묵의 시작이었답니다. ちょっと位の上の人にどうぞとお食べください。これはお土産ですとか、そういったふうなことで持ってあげられて、だから俗に言うと身分の高い方はかまぼこなんか食べられたでしょうけども、私ども平民の方にはなかなかそれが回ってこ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ろうとは思いますけども。 개항 후 세계 각국의 상선들이 들어오면서 일본도 큰 변화를 겪습니다.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튀김이라는 새로운 조리법이 함께 전해지게 됩니다. 튀김을 뜻하는 덴뿌라라는 말이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굽고 찌고 그리고 튀기는 것까지 어묵은 서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조리법이 만나고 섞여서 탄생한 음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가마보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지만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었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들은 이 가마보코라는 형태는 빌려왔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혹은 먹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대중들의 우리식의 어떤 방식들이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묵 자체보다 국물을 더 즐겨 먹는 것도 일본과는 다른 우리의 음식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묵과 혼돈에 사용하는 오뎅이라는 건 도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밤거리 포장마차에서 흔하게 먹는 오뎅인데요. 어묵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함께 넣고 끓인 탕이 바로 오뎅입니다. 日本だと里芋を入れたり、じゃがいもを入れたり、大根を入れたりして、もうコトコト冬だってストーブの上にずっと置いて何時間も炊いて、そして夕方ね、あったかいのもう学校から帰ってきて、で寒い体をそのおでんで温めて食べてたみたいなですかね。 오뎅은 이렇게 내용물만 건져 먹습니다. 국물부터 찾는 우리와는 다르죠. 그런데 취재 중 눈길을 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명란젓이 계란말이 속에 들어가 있네요. 명란이 어디에서 온 음식인지 혹시 아시나요? 博多の明太ですよね。 명란젓은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입니다. 이 가게에서 처음 명란젓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일본인들이 밥에 가장 어울리는 반찬으로 손꼽는 이 명란젓이 사실은 한국에서 전해진 거랍니다. 敏夫社長が幼少期に釜山で食べていた、明太を忘れられなくって戦後博多に引き上げてきて提供したいということでその幼少時代に食べていたその明太 한국에서 건너갔지만 명란젓을 먹는 방법은 우리와는 또 다릅니다. 그렇게 음식은 주고받았지만 밥상은 온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려냈던 거죠.
후쿠오카에서 5년째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하상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묵들은 모두 한국에서 가져온 거네요. 아주 귀하죠. 정말 귀합니다. 힘듭니다, 과잉가. 이게. 네. 우리는 이제 시장에 있는 건데, 그죠? 우리는 흔한 제품인데 일본에서는 이런 오뎅 자체가 없어요. 오뎅 자체가 일본에서 들어온 걸 알고 어묵이 들어왔는데 더 맛있는 건 한국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드셔보시겠네요. 네, 일본 분들 참 좋아하시고. 일본 분들도. 예. 이런 어묵은 일본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판매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데는 한국 어묵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잊지 않고 챙겨가는 게 어묵이라고 합니다. 김치도 한국에서 만든 걸 주문해서 먹습니다. 일본 김치 물이 많아가지고 배추에 물이 많아가지고 김치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 지금은 물건을 한국 물건 받아서 그럽니다. 김치 자체. 네. 40년 넘게 길들여진 입맛이니 당연한 일이겠죠. 가끔 고향 생각이 날 때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볶음을 만들어 먹곤 합니다. 어묵 몇 개 썰어 넣으면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김치와 어묵은 일본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국 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맛이 조금 맵고 조금 우리 고향에 어릴 때 먹던 젓갈의 맛, 멸치 장난적 그 젓갈의 맛, 그리고 조금은 자극적인 것을 좀 한국 분들이 많이 찾는데 여기서 그게 힘드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그리워하시구나. 많이 그리워하시죠. 형님 안녕하세요. 왔어? 먹으러 왔어요. 그래? 집 떠난 후배들이 고향이 그리울 때면 하상훈 씨를 찾아오곤 합니다. 치랑 그 다음에 소주. 소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들. 한국 친구들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납니다. 떡볶이? 네. 길에서 먹던 건데? 그런 게 생각날 때 날씨가 좀 추우면 그런 생각나죠. 그렇죠. 날씨 춥고 집 그리울 때 생각 많이 나죠. 일본 음식은 대체로 순하고 매운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매운 고추장을 풀어넣고 떡과 어묵을 듬뿍 넣어 만든 떡볶이는 가장 그리운 음식 중 하나인데요. 개운한 매운맛에 입안이 얼얼해져야 답답했던 속도 풀리고 기운이 나기도 합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먹어야 되는데. 어묵탕은 한국식과 일본식을 반반쯤 섞어서 만듭니다. 재료나 담은 모양새는 일본식이지만 국물에 밥까지 말아먹는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맑고 시원한 육수로 맛을 냈다는군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허허, 일본인 한 분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인데요. 국물부터 그릇에 담아주는 게 영 어색한 모양입니다.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인들에겐 어묵만 건져서 먹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며칠 갔다가 머리를 떼고 아까 그렇게 볶은 후에 거기다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저 멸치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끓이면 비린내가 나는데 약간 열에다가 볶으면 비린내가 날아가기 때문에 좀 고소한 맛이 나요. 고소하고.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아, 먹는 거요? 韓国のおでんはスープがとても多い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けど、このかまぼことかおでんから出てくるその出汁をスープの中に溶かしてそれを飲むっていう感じがします。で日本のは逆に、スープの中に味を染み込ませる、長く煮て
何時間も火に弱い火にかけてそのスープの味をこのおでんとかかまぼこの中に染み込ませる。 국물 맛 어떠세요? 끝내죠. 엄청 오시리세요. 새로운 만남과 인연들이 만들어낸 음식들이 밥상에 오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춥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경도 세대도 뛰어넘는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 밥상은 그렇게 더 풍요로워졌겠죠. 그 뜨거운 기억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어묵이 그래서 기특하고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어묵 하나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군요. 이 두 개의 선로는 결코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보니까. 하지만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두 개의 길이 하나가 되는 이 철길처럼 서로 다른 맛, 문화 경험들이 만나서 우리 밥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어묵과 오뎅, 이것은 이 철길처럼 하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